학술대회 주최하고 옥천문화원 부설 옥천학연구소, 옥천향도사연구회, 사단법인 김기훈 기업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8회 옥천 출신 독립운동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유정현 옥천문화원장님이 대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천문화원장 유정현입니다. 우리 고장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권을 잃었던 시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주장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충돌이 있었고,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치열했던 3.1만세 운동으로 기회를 보여주셨던 자랑스러운 고향입니다. 힘들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복드림 옥천을 만들기 위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황규철 군수님, 일본 의정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계시는 박한범 군 의장님, 오늘은 안 오셨지만 마음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옥천군 위에 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장 옥천에서 유일한 독립운동 학술 세미나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사단법인 김기훈 기념사업회 김상승 이사장님을 비롯한 옥천학연구소 유재철 소장님, 옥천향토사연구회 이진영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8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학술 세미나를 통해 우리 고장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정리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운과 건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규철 옥천 군수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군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우리 김기훈 기념사업회 김상승 이사장님, 김종고 우리 충북대립대학교 교수님, 강대덕 윤희순 독립운동사 우리 연구소장님, 전순표 옥천 향토 전시관 우리 관장님, 민정규 옥천포럼 고문님, 유재철 옥천학 연구소 연구소장님, 우리 이진영 옥천 향토사 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구성을 해주신 우리 유정현 문화원장님과 우리 향토사 연구회 회원님들, 또 옥천학 연구소 우리 회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우리 군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시작한 학술대회가 벌써 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을 통해 우리 김기훈 선생님의 평전 발행과 기념비를 건립하였고, 2021년에는 옥천 출신 미추석 독립운동가 43인을 발굴하는 등 뜻깊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독립정신의 기억과 계승을 위해 일제강점기 독립에 큰 기여를 한 우리 조동호 선생님의 생가터를 정비하여
조동호 생가 추모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공간을 앞으로는 관광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훈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30인의 인생을 담은 책자도 발간하여 각급 학교와 도서관에 비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조명하고 한국 독립운동에 있어서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위상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선조들이 남긴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억하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시책을 확대함은 물론 보훈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옥천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알려지지 않은 업적을 재조명하고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2023년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24년 청룡의 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진행은 좌장이신 김정두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우리 8번째로 맞이하는 옥천의 독립운동가 학술 세미나가 조금 더 훈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그 진행을 맡은 충북도립대학교 김정구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두 분이서 해주시겠는데 첫 번째 주제는 저 강원도 홍천에서 멀리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윤희순 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강대덕 선생님께서 범죄 김규흥의 3.1 독립운동 이후 활동과 조성군 사령관 우츠노미야 타로의 일기 재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옥천 포럼 고문을 맡고 계신 민종규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옥천 향토 전시관 관장을 맡고 계신 전순표 선생님께서 옥천군 국채보상운동과 독립운동의 주제로 해서 발표가 있겠고, 이에 대해서 옥천문화원 부설 옥천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유재철 선생님과 옥천 향토사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진영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미나 진행은 발표 한 분 하시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진행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시간 조절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표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고 종합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덕 소장님께서 범죄 김규용의 3.1 독립운동 이후의 활동가 우츠노미 타로야의 일기 재검토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는 저 PPT 자료로 발표를 하시는데 충분히 저 화면 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이동하지 않고 발표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범죄 선생님에 대한 거는 올 3월 달에 범죄 선생님에 대한 논문에 대한 심사를 받고 나서부터 범죄 선생님이 우리 옥천 출신으로서는 교육 계몽운동가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고 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정년 전에는 독립기념원 학예실장을 15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박걸수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에 대한 것이 KBS에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가지고 역사 학계를 조금 이게 뒤 흔들어 놓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접하면서 옥천문화원의 우리 신국장님한테 조금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아주 부지런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김상승 우리 기념사업 회장님께서 그 귀한 자료를 저한테 아주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갖고 왔습니다만은 우찌노미야 따로의 그 일기를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일본은 번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번역에 대한 건 제가 100%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번역에 의뢰 안 하고 제가 한 건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조선군 사령관의 우찌노미야에 대한 그 첩보 정보 저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 주 7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HID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그 북한 정보만 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북한 정보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각국에 있는 첩보를 저희들이 사와야 돼요. 첩보 수집을 하는데 저도 우방국이라고 하는 일본, 미국으로부터 사와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해왔던 그 업무만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잘못되어 왔구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용기를 갖고 이번에 아주 고민이 많이 했는데 한국 근현대사학회의 멤버들 중에 왜 나이 70대 가지고 이렇게 학계에 오르내릴 정도로 이 발표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지 말라는 압박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민정규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민정규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 30-40분을 하면서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 가서 군수님이 계시다면은 군수님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독립운동가의 산신이 옥천군이다. 우리가 독립운동가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오늘 발표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중에서 이 8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중국어도 좀 보고 중국도 제가 많이 다녔고요. 일본도 많이 다녔고 그랬는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8회라고 하는 적에. 그래서 8회로 12월 8일 날 발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어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범죄 선생님 이사장께서 김 이사장님께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하루 앞당기다 보니까 오늘 대설입니다. 근데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이 문양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우리 도비, 국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비, 그 다음에 우리 민간 차원에서의 모금을 마련해서 이거를 우리 옥천 군 거로 만들자 라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여기다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원에 대한 것들이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글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고 또 훌륭한 후학들이 양성된 곳이 문양원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럴 문자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논문에는 그럴 문자를 쓰고 또 옥천 문화원에 가면 문양이라고 그럴 문자를 썼어요. 그런데 들고 보니까 이 들을 문자의 문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당호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 범죄 선생님이 그 훌륭하신 그 당시에는 교육자로서 계몽운동가로서 아마 누구에 뒤지지 않는 옥천의 인물이라고 제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올해가 탄신 151주년 그 다음에 서거가 87주년 제가 용감하게 순국이라고 쓰려다가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에서 제가 순국으로 못 썼어요. 순국으로 제가 이제 고칠 날이 곧 올 겁니다. 민정규 선생님 오늘 시작했으니까 끝을 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주문을 오늘 여기에서 군수님 앞에서 제가 이거를 수용하는 걸로 하고 순국이 되려면 지금 거기서 그 이질에 걸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진 거는 독립운동을 위하고 그 한중로에 대한
삼국의 연대, 그러한 독립운동의 방략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순국이라고 고칠 수 있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포인터가 안 들어오나요? 포인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서운으로 보니까 딱 4반세기 2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5년 만에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옥천의 군에서 군민들이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검토하고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지난 박걸순 선생이 아직은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압박을 줬는데, 저 나름대로 HID 출신으로서 첩보를 정보로 만들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의 범죄 선생님을 평가하는 과도기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KBS에서 마치 임시정부에 대한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으로서 우찌노미야가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밀정으로 앞에 섰던 김상선을 하여금, 김상선이 그때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형사범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건으로 내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찌노미야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범죄 선생님을 모시고 와라. 범죄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친일로 전향할 수만 있다라면 너는 거기서 몸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찌노미야와 우리 범죄 선생님하고 만남은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것대로 밀정이 아니라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 향강 잡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머리에 둔 거는 요거는 1913년, 1907년, 8년에 가셔서 뭐 정확하게 날짜는 없는데 일본 자료에 의하면 1908년 3월 달에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광동, 광주에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본 정보가 정확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빨리 중국의 검을 들급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 우리 독립운동의 그런 운동을 기획했을 수 있을까? 그런 걸로 볼 때는 방책의 일환으로서 먼저 종이장사, 인삼장사, 우리의 진생모드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지, 그 다음에 인삼, 그걸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기록상에서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은 지금 제가 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중국에 있는 그 자료를 관계했던 분들에 대한 회고록, 일기, 관련 자료 그거를 다 수집해야 되는데 단편적인 우찌노미야 일기만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힘을 주어 보면서 이 향강 잡지도 사실은 이 원본은 복단대학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원본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열어보니까 김상승 이사장님이 복사본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스타디하면서 읽어보면서 이 작품을 만드는 거는요 바로 우리가 백암 선생을 모시고 오지만 백암 선생님은 워낙 뭐 역사에 관심이 깊고 그런 삼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인물인데 그분을 모시고 주필로 모시고 서문을 쓰고 서문은 이제 우리 이 범죄 선생이 쓰지만은 모든 글을 뭐 상당한 많은 양을 글을 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은 향강 잡지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공화정입니다. 공화주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안스카이의 토벌운동에 나섰던 사람으로 해서 이게 3집, 4집째 가서 폐간이 돼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제가 보니까 우리가 광무 황제 왕씨라고도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연일정 씨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계관으로 해가지고 아청은행에 비자금으로 4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게 광무 황제에 의한 비자금을 관리해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1907년 일제에 의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양이하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고종이 뭐 우리 고종이라고 하면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광무황제라고 해야 되는데 광무황제께서는 삼국에 대한 그런 세력균형 정책을 써서 제가 독립기념관에 있을 때 그때 하기실장 당직사령을 하는데 아주 불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패스한 고시 패스한데 그분이 자기가 실력 가지고 공부했던 거하고 왜 딴판으로 180도 바르게 날고 설명하느냐고 저를 이상하다라고 보더라고요. 그게 민비에 의하고 대원군에 의해서 완전 바보 임금으로 만들었던 그 시대를 제가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세력균형 정책을 썼던 아주 대단한 분이다. 고종이.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벌써 보면은 모든 논문에 보면 밀지라고 해요. 왜 밀지냐? 에? 특명에 의한 칙령이다. 제대로 써라. 그래서 제가 특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바로 우리가 중요한 그 범죄 선생에 대한 것들을 전후좌우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일편적인 일본의 그 우찌노미야 이 다루가 여기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와가지고 2년 만에 별 3개 대장이 갑니다. 그때는 소중대입니다. 3단계예요. 그래서 소중대 대장이 돼가지고 11월 25일 날 돼가지고 28일 날 대장 군복을 입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00 몇십 원을 받는 월급을 가지고 여기저기 놀아주고 그 위에 일기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이분이 상당히 의식적으로 일기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여기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본에서는 전부 다 아주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다 나와 있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은 배일 독립운동했던 사람. 우리는 독립운동가지만 그 사람은 배일론자로서 불량선인의 대표적인 괴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김다라하고 바로 옆집에 1호 2호에 살았는데 김다라도 사실은 보면 나중에 밀정으로 해서 다물단에 의해서 소형을 당하지만 그 범죄 선생이 김다라한테 이용당할 정도의 그러한 그 책략이라든가 정보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신해혁명에서 성공하고 나가지고 신해혁명에서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한 것으로 본다면 그 보통 그러한 기밀문서, 첩보, 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다 맡길 정도라고 한다면 범죄 선생은 새롭게 지금쯤은 평가를 과도기에 내가 자신있게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정보를 군대에 갔다 오시면 다 압니다. 작전 계획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정보가 없으면 절대 작전 계획 수립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분석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보사령관이 3스타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배우택 장군대 11기 노태우 뭐 전두환 그 사람들이 다 별 3개 때 당신도 별 3개 달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복상사로 이제 뭐 조선의 사람이 되지만 어떻든 이러한 문제 속에서 보면 김다라나 김규영 이 범죄 선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됩니다. 절대 거기에 하나를 뭘 하나 주면 10개, 100개를 얻어낼 정도로 김다라를 활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다라는 나이는 조금 많아요. 많은데 그게 희생이 되지만 그러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아직 연구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들이 전부 다 일제 자료입니다. 전부 다 일제 자료예요. 이 범죄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문제가 자료의 빈약성이에요. 자료가 없어요. 다 일본 자료예요. 일본 자료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일본에 대한 겁니다. 제가 맨 결론에 가지고 에스로센텔리즘, 자민족 국가, 자국사, 자문화, 자민족, 에스로센텔리즘에 의해서 그런 역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서술해라. 우리가 그렇게 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해공 히니키에 의한 자료들이 들어와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이게 지금도 남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거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김복, 예, 여기 다 나오는데 더 정확한 거는 몇 척, 몇 촌, 몇 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자료는 중국에도 없어요. 러시아에도 없습니다. 이 자료가
이 짱주라고 하는 그 회담에 가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발표된 것을 보면은 우츠노미야 그 사령관을 만나고 나서는 활동을 안 한 걸로 돼 있어.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언제 가느냐? 10월 1일 날 여기 도착이 돼요. 관저에. 그래가지고 거기 늦으니까 못 들어가요. 못 만나요. 그래서 숙소에서 자요. 예. 김상설하고 같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2일 날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6번을 만나요. 6번을 만나면서 이러한 관계를 했는데 여기에 센터가 누굽니까? 범죄 선생이에요. 좌쪽에 누구예요? 좌쪽에 좌선입니다. 이게 몽양입니다. 여우장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김규영, 그 다음에 우에는 진영명. 이 포다포프라고 하는 사람과 이러한 연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광객가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었죠. 러시아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비자금이 아라고 하는 거는 그 러시아를 얘기해요. 아라사. 러시아하고 그 청나라니까 아청은행이에요. 거기에 4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예치해놨어요. 그거는 바로 내일을 위한 독립운동 자금이었기 때문에 무관을 양산해라고 바로 특명을 내린 것이 범죄 선생이에요. 왜 그런 걸 다 놓치고 나서 그 우츠노미야 6번 만난 걸 가지고 밀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를 뒤집어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 여기에 있는 진영명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포다포프하고 관계,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표면적인 것, 제가 그랬어요. 저도 역사 벌써 한 50년 가까이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일본이라든가 독일 같은 데서는 국가에서 유학을 시킬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도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는 데는 군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훌륭한 데 유학 보냈어요. 네. 일본도 좋고 뭐 유럽도 좋고 미국도 좋고.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 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실증사학이라고 해서 그거는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거 시대 지났어요. 이 2년 속에 표현되지 않는 것. 지금 우리 범죄 선생님 같은 건 일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름대로 지금 주고받고 편지로 오고 가고 하는 거 보면은 오늘은 복자를 쓰지만 다음엔 성자 도자로 씁니다. 본명은 범죄 선생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느냐. 여기 제가 썼지만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쓰고 있어요. 복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역사학을 하면서 이제 성명학도 하고 있고 그러한 그 주역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름자들 전부 다 그 학문이 높으신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우에서 저작했지만 할아버지로부터 공부하고 그 집안에 청풍김씨, 마침 제가 사는 홍천이 우사 김유식 선생의 생가가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죠. 거기도 뭐 제처하고 같이 제처가 오늘 제 이제 스페어 운전하기 위해서 여기 같이 왔는데요. 제처도 이제 그 미술사로 박사까지 했지만은 어쨌든 같이 다니면서 그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인연이 벌써 몇 년 전에 거기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다 모셔왔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딱 있어요. 촌수가 조금 멀긴 멀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가깝고 그 집안에서 동생꼴 되는 한 9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한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왜 범죄 귀자 흥자에 대한 거를 옥천에서는 왜 잘 몰라주느냐. 제가 홍천에서 여기까지 달려올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군수님이 좀 우리 문화원이 됐든 연구회가 됐든 기념사회가 됐든 진짜 제대로 연구해 줄 수 있는 여기 보세요. 적장, 괴배의 횡행 이거 그러고 동시문에 나오고 나면 다시 번복을 해요. 아닌 걸 알고 김복에 대한 애매한 행동 상해에 있어서의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로 활동하는
활동하신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냥 우매한 독립운동가로서 김상설이 게임에 꼬여가지고 우찌노미야 따로에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 선생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은 여기에 좀 양이 많지만 이걸 쭉 읽어보시면 그대로 아실 거예요. 우당 이혜영 선생이 모든 것에 관여해요. 왜 우당 이종찬 씨하고 제가 뭐 계속 만나고 제가 독립기념관 있을 때 그분 자주 만났는데요. 그분이 왜 그 우당 선생에 대한 거를 했을 때 우당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 관여 안 하는 거. 왜 안 합니까?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범죄 선생도 그런 칼라가 있어요. 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제 전부 다 뭔데. 그런데 거기에 가입을 하나도 안 하셔요. 예. 그러면서 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런 공화정이라고 하는 공화주의, 그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진영경하고 진기비하고 중국의 최고의 권력가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극찬을 해줘야 돼요.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군수님 행적을 누가 일일이 따라서 수행비서가 기록합니까? 예, 군수님 시키세요. 없으면은 집에 가면 나 피곤하니까 오늘 좋은 일만, 오늘 범죄 8회 가서 학술대회 참석했다. 인사말 축사해줬다. 그것만 만들었으면 그 이론 속에는 숨어있는 게 있어요.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역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역사 논리의 이론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료의 선택, 분석, 그 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보면은 쭉 보면은 김구 선생 같은 게도 추정이라고 썼어요. 저도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김구 선생 같은데 김구 선생하고 필요할 때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인정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기에는 우당 선생이 계시죠? 우당 선생님도 계시고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에 보면은 김원봉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박용만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박용만의 그런 독립 노선에 대한 방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남 이승만 박사 이승만과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와 다 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시정부가 풍비박산이 곧 날 것이다. 그게 우찌노미야 따로가 여기에는 바로 적격자가 누구냐? 범죄 선생. 범죄 선생은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 이렇게 전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임시정부는 바로 파기가 되고 모든 임종요원들이든가 독립운동가들을 회유시켜서 친일분자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찌노미야의 이론입니다. 자, 저기 보면 군사통일에 나옵니다. 다 저기 김복 나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이게 기밀문서에 나온 거예요. 일본의 기밀문서에 나온 거예요. 저는 첩보만 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첩보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뭐 잘 아시죠? 군대 나갔다 오시면 첩보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50% 미만은 첩보입니다. 50% 이상, 51% 이상은 정보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을 계속 수행비서로 따라다니시는 분이 조카가 한 분 계시고 진짜 영자 자중공이 아까 진영명하고 포다포프 사진에 나왔던 맨 나생이에 찍었던 분 그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제가 보니까 범죄라고 하는 왜 지었는가 했더니 범민서 땄어요. 민기, 민덕. 범이라고 하는 게 뭐야? 세계의 민족이에요. 세계의 백성들이에요. 그거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범자를 쓰셨어요. 백범도 뭐 그런 아주 천한 그런 의미에서 범자를 썼지만 이 범죄 선생의 혼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혼은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는 건 전부 다 성자 조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영자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이름이 이 세금면을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것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본다면 이분은 구황문과 신학문을 다 아우렀던 분으로서 대단한 분이시다. 예, 전부 다 이제 김복에 대한 것만 제가 정리해서 만들었는데요. 요 김다라에 대한 것도 제가 너무 좀 아쉬운 거예요. 요 분이 더 살으셨다면 범제 선생의 독립운동 방략이 빨리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첩보원 중에서 우리가 이중간첩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김수근이가 이수근이가 왔다 갔죠. 제가 HID 근무할 때 우리 국군정보사에서 신중철이가 왔다 넘어갔어요. 대위로 넘어와가지고 그게 4단계입니다. 소, 중, 상, 대. 대위로 와가지고 우리가 대령까지 줬어요. 근데 넌 넘어갔어요. 우리서 이 첩보를 만들어가지고 캐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하루를 이렇게 얘기했다 하루를 가면 또 뒤집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고문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갔어요. 그런 거를 알고 우리는 김다라는 이용을 했지 이용을 절대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해요? 이분이 여기에 나오는 여기 보면은 제가 줄을 달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장군이 되려면 적어도 9개의 장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갈량에 대한 거를 얘기했어요. 제갈량과 같이 그 구장의 덕목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예장으로서 예를 덕을 갖춘 분이에요. 연세가 높으니까 김다라가 예우했던 겁니다. 김다라가 틀림없이 첩보, 정보 중요하게 줬을 거예요. 같은 방에 살았으니까. 예. 적과의 동침인지 어쩐지는 제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의 이러한 밀정에 대한 논란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츠노미야 그 일기를 김 이사장님한테 그걸 빨리 보내니까 그 다음날 속달 붙어가지고 금방 왔어요. 근데 이거 번역하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빨리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 처가 앞으로 이거 여기만 하면 저 안 산다고.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여기만 매달리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우츠노미야 이 사령관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사이토 총독에게 사이토 총독은 해군 대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육군 중장입니다. 조슈파입니다. 거긴 파벌이 굉장히 세요. 전부 다 총독 역대 총독들이 전부 다 육군이 왔는데 해군이 오니까 거긴 육군하고 해군만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그 항공이 있고 해군의 항공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이제 HID에서 보니까 군 조직에 대한 건 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조금 의도적으로 우츠노미야 따로의 일기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거는 자기 죽고 난 이후까지도 자기 자식을 일본 육사를 보내라는데 불합격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비로서는 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기 속에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들이 전부 다 저기 우리 범죄 선생님이 이 첩보 정보를 수장할 수 있는 거 중에서 진영명이가 얘기한 거는 이분은 의심을 살 길이 없다. 조선인으로서 갓을 쓰고 조선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도 눈치 못한다. 이게 가장복이에요. 인원보안의 으뜸입니다. 인원보안에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인원보안에 아주 중요하세요. 예,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자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자 조선군 사령관 우츠노미야가 한 11살 많은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영국 군수님 빨리 가세요. 군종이 바쁘신데 이렇게 지금까지만 들어주신 거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는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면은요 우츠노미야에 대한 거를 제가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을 연구하려면 이게 가지를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역사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만 보고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츠노미야가 보병장교예요. 소위서부터 소령까지는 소자까지는 보병으로 있다가 거기서 굉장히 똑똑하니까 이게 수석이에요. 육사.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이 영사관에 영국 영사관에 무관으로 착출이 돼요. 착출이 되면서 거기서 정보장교로 바꿉니다. 거기서 1901년부터 1906년까지 있어요. 이게 만 5년, 횟수는 6년. 그러면서 우찌노미야 타로는 바로 정보통일. 이게 일본에서는 최고입니다. 그걸 보니까 여기 나온 3.1운동의 진상에 대한 것을 상수를 했는데 이 진학 과정이 다 엉터리. 가짜로 썼어요. 가짜로. 그 우찌노미야 일기 보내준 걸 보니까 3월 1일 날 아무것도 없고 4월 15일 날 없어요. 자기 지시에 의해서 진압하는 거거든요. 탄압하는 거거든요. 무단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빠졌어요. 그건 뭐냐? 이거를 보는 누군가가 후세대라든가 조선인이 됐든 한국인이 됐든 일본인 내진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 자식이 됐든 간에 그거를 의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개는 우리 스스로 있는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글을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화서 이학년 선생하고 대한민국의 1호 사학자로서 1호 박사인데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 의병자입니다. 거기에 바로 면함 최익현 선생, 청양에 가서 제가 발표 많이 했죠. 독립기념관에 있을 때. 독립기념관에 가기 전에 강원대학에 있었고 강원대학 전에는 관동대학에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 독립운동사 뭐 통사를 하면서 독립운동사를 가지고 이제 논문에 대한 거를 그런 그 조선 후기서부터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육도산맥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앉아서 있는데 육도산맥이라고 두 번째 줄을 보면요. 중국 병서를 통달하고 마스터합니다. 아주 탐독한 걸로 나와요. 탐독을 하셨어요. 비문은 아직 제가 뵙지를 못했는데 비문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육도산맥에는 육도와 산맥이 따로따로예요. 하나를 붙여서 육도산맥입니다. 그럼 이거에 된다면 기본적으로 천자문을 사서 삼경을 공부하려면 천자문, 소화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요거 전에는 뭐가 들어요? 손자병법이 들어갑니다. 손자병법에 대한 기본적인 첩자가 나와요. 그게 병법의 우선이에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으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난세에 뛰어났던 이 범죄 선생을 중국에 있는 수뇌부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전부 다 기밀문서, 그 특수한 문서들을 전부 다 몇 개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정보전에 아주 능숙한 분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10월 2일 날 첫 번째 만나요. 자, 여기서 뭐라고 썼습니까? 김상설과 시부카와가 김복하고 같이 동반해서 왔다. 이거 제가 다 번역한 건데요. 자, 그는 여기 김복이에요. 그 의견은 이견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밀정보다 더한 사람으로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우리 첩보에서는요 북한에 많이 갔다 오죠. 북한에 제가 갔다 오고 북한의 심리전에서 보면요 거기에는 김일성이 제가 군대 가서 처음 봤어요. 그 사진 그 전단지에 삐라라 그죠. 거기 보면은 여군 장교 나치 사진으로 나와요. 5분만 제가 맨 처음에 10분만 뛰면 자유다. 그 다음에 5분만 뛰면 자유다. 우리랑 걔네가 똑같아. 그런데 우리보다도 심리전이 북한이 한 수위고 북한보다 한 수위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요 독립은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믿고 있다. 누가? 범죄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지만 이 밀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이러한 꼴이 나는 겁니다. 자, 불령 동경 이게 뭐냐면 프랑스형의 통킹입니다. 베트남의 베트남. 베트남이 그렇게 망했죠. 그거를 예를 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자 어디로 소리는 동쪽에서 공격은 서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우리 첩보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우찌노미야가 느낀 대로 쓴 거예요. 여기 이제 끝에 가면은 요거 나중에들 다 들어가서 보세요. 우찌노미야가 내 손아귀 위에 들어온 것 같다. 요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용산 우찌노미야 다라의 관저입니다. 이 용산이라는 데가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산에서 했던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 대통령이 그쪽으로 잡은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육군본부가 있었던 거는 올라가서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자리 잡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다 됐다 했으니까 좀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기 첩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바로 이 반간입니다. 반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간첩입니다. 이중간첩 역할을 한 사람이 김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범죄 선생일 수도 있다. 이거 손자병법의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걸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거고요. 이 범죄 선생에 대한 연구 과제는 우리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뒤에서 보면은 자, 얘 손문이 인정했어요. 진영명이하고 손잡았어요. 범죄 선생님. 범죄 선생님은 구황문에 아주 대가고 명필가입니다. 친필이에요.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본다라면 제대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날이 오겠다. 이 얘기도 이게 지금 삼종수임은 육촌 아저씨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번역을 제가 이제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뭐 새롭게 했으니까 나중에 틀린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저 도안이라고 하는 건 학문이 높은 사람한테 매일같이 제가 아까도 저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수십 년, 한 40년 동안 가지고 다니는 거죠. 세계 가래를 가지고 다니듯이 그 완자가 애완동물을 가지고 다니듯이 학자가 이제 담배 까부릴 때 공부하시면서도 항상 지니고 다니라는 거예요. 도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가 글을 지어 올립니다. 예. 여기 보면은 경제, 삼가 할 경자입니다. 제, 이건 지어 올린다. 지을 제자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고쳤으니까 혹시 어르신들이 틀리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맺은 말로 해서 여기 있으니까 우쭈노미야 따라와 범죄 선생과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는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대덕 선생님께서 우쭈노미야 타로의 일기에 나타난 범죄 선생의 밀정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박하는 그런 주제의 글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순표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옥천 근대사를 좀 연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옥규는 옥천 출신이다. 이어서 또 동학, 옥천, 청산동학 또 연구하고 의병,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책보상운동, 그리고 3.1운동, 네, 그리고 우리 현대사라고 할 수 있는 6.25 옥천 전쟁사 이런 걸 쭉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옥천 역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옥천신문이나 오늘 최장교 옥천 향수신문 사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옥천 향수신문에도 매주 이렇게 옥천의 인물 이렇게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시영 교주 옥천 청산에서 동학 취기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옥천문의 국책보상운동과 독립운동이라는 이런 주제로 갖고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국책보상운동이 옥천에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발기인 중에서 2분 정도가 이렇게 옥천의 독립운동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 김기웅 선생의 이종 사촌인 아까 삼종수라고 그랬죠. 육촌 7촌 아저씨쯤 되겠네요. 김유성 씨 동생입니다. 해영 요새에 대하면 해양부에 주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보상운동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입니다. 민족운동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 국책보상운동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이제 뭐 이렇게 국책보상운동 전반적인 걸 얘기하고 충북의 국책보상운동, 그 다음에 옥천군의 국책보상운동, 그리고 국책보상 관련 옥천군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려서 얘기를 했고, 네 번째로 옥천군 국책보상 단연 의회 발기인이 독립운동을 언급했습니다. 단연이라는 것은요, 담배를 끊는 거예요. 담배 끊어갖고 그 돈을 모아서 바로 1,300만 원의 일본에 진 빚을 갚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종성 주사와 네브라스카로 유학을 간 김홍기 조카죠. 김종성 주사의 또 김용국, 바로 범죄 김규훈 선생의 이종 사촌 동생, 그리고 전홍규 참봉의 손자, 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보상운동은 1907년 1월 29일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그 다음엔 1708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된 민족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특히 대구 강문사의 김광재 선생하고 서상돈, 김광재 선생이 처음 제의를 해봤고, 그 다음에 김광재 선생하고 서상돈 요분들 두 분이 대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국인 언론인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신 배델 선생께서 바로 대한매일신보하고 양택선생이 그 당시에 거기에 주필 이런 걸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황성신문 장지연 선생께서 시리아 방송 대복을 하신 그분께서도 적극했고, 처음 보도한 것은 2월 달에 제국신문에서 했습니다. 국책보상운동의 개요는 일본으로부터 진 1,300만 원의 빚을 갚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권을 회복하자라는 경제적 독립운동입니다. 오늘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해 8월 달에 1907년 8월 달에 7월 31일 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되는 것을 왕께서 선포를 했어요. 황제께서. 그래가지고 바로 8월 1일 날 해산식을 해서 우리 대한제국군이 남대군에서 일본군하고 격전을 치르고, 이어서 청일의병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갖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좀 더 또 국책보상운동을 통감부, 즉 일본의 통감부에서 방해하느라고 양택 선생과 또 배달 선생의 횡령 사건 논란을 빚어가지고 이 열기가 많이 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부 돈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나라가 산다. 그리고 이러한 국책보상운동이 바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우리 금모기운동, 바로 그 영향을 발휘해갖고 우리가 3년이나 앞당겨서 국가의 IMF로부터의 외채를 갚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국책보상운동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실패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그 정신적인 맥이 바로 오늘에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일깨워보자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의 국책보상운동입니다. 보면은 국책보상운동 충청북도에서는 17개군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13개군이 참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중국학연구소에서 그 당시에 국책보상운동에 대한 황석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에 이렇게 수록된 그러한 보도 내용을 갖다가 쭉 했는데 거기에 언급이 안 돼 있는 데가 청산군하고 황간군하고 회인군,
영춘군은 지금 단양군의 동부 지역, 북동부 지역에 영춘군이 있는데 동머리 강원도하고 거기만 이렇게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연구가 덜 되고 중국연구소에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주가 굉장히 컸는데 1907년 이어서 1908년에 충청도 도청이 바로 청주군으로 왔는데 가장 미온적이고 딱 한 번 언급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청주 회장님께서 국제포상로 청주 회장님께서 5원을 갖다가 대한매일신부에 기증했다. 요 정도밖에 언급이 없어갖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청도에 처음 발기하고 제일 활발하게 한 게 바로 옥천군입니다. 3월 3일부터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영동군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했던 곳은 바로 진천군입니다. 진천군에서는 부인들도 뭐 적극 나서갖고 뭐 은가락지, 은비녀 이런 것도 많이 내고요. 특히 진취량, 기생까지도 100량을 이렇게 냈었습니다. 물론 우리 옥천군에서도 여성분들이 한 4분 정도 참가해갖고 기금을 보상금을 이렇게 내기도 했죠. 그리고 충주군에서는요. 그 당시에 상경 돈을 모아갖고 서울로 상경해서 대한매일신부사에 국제보상 지원금 총합수가 있었어요. 그때 양기택 선생님이 이제 거기 총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다 돈을 갖다가 내려고 서울로 상경하다가 도둑을 만났어요. 근데 도둑한테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도둑이 그러면 우리도 10원을 보태겠습니다. 그 당시 10원이면요 쌀 한 가마가 1원 80전이에요. 그럼 한 6가마 정도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리고 일경과 또 충북 관찰사는 오히려 우리 국제부상운동을 갖다가 방해했어요. 그리고 또 안정지 부인 같은 경우는 바늘싹 2원이면 쌀 한 가마가 넘는 가격인데 그걸 모아갖고 그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방금 얘기했듯이 대구에서 이렇게 국제부상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바로 옥천에서도 3월 3일 정도경, 김종선, 전훈교 등 21인이 이렇게 발기회를 열었습니다. 김종성 요거는 바로 김기용 선생의 집안 일가이십니다. 전훈교는 저희 집안 어르신입니다. 저희 양증조부이십니다. 그리고 진천군에서는 뭐 많이 대거 이렇게 참가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도 참여했고 천국상인도 내부이나 이렇게 해서 141원 정도 이렇게 보상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영동에서도 이제 국제보상회가 조직됐고 이렇게 충북 관찰사가요 자기 동생을 이렇게 보내갖고 대한매일신부에 보내갖고 저기 국제보상 발기인들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내 의도가 아니고 일본 사람이 했다고 변명을 하는 그러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주, 그 당시에 충주가 충북의 도청이었죠. 거기 시장에서 열렸는데 그 집회를 갖다가 강제 해산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관료 중에서 지방 관료들은 오히려 이렇게 국제보상운동을 방해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께서도 담배 끊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 관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갖고 국제보상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둑이라고 하는데 적병, 적한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오는데 그분들은 바로 의병입니다. 정미의병, 그 당시 고한말의 의병인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갖고 도둑조차도, 근데 의병조차도 이렇게 이슈 신문을 보태졌다는 그런 얘기고요. 우리 이제 4월 며칠 날 또 이규현, 정도경 우리 발기인들이 사무소를 개설했어요.
해창, 그전에는 제가 쓸 때는 해창호 상점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해창현이더라고요. 고개 형자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구읍에 어디 고깃점, 구읍 사거리 어디쯤에다가 이렇게 거기 상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무소를 정식으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상금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천에서는 이렇게 광해군 부인에서 이렇게 발견해갖고 은가락시 연비녀 이런 것을 다 도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쌀 한 가마가 1원 80전이었습니다. 1원 80, 그러니까 1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그래갖고 옥천군에서는 뭐 273명의 마을이 2개 마을에 진양리하고 군북면 소정리인데 그 마을에 뭐 한 7원 정도 이렇게 맹도 보면은 한 30명 정도 그러면 한 330명 정도가 참가해갖고 전체 돈이 205원 15전입니다. 쌀값으로 얘기하면 114감입니다. 가마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단양군에서 5월 14일 날 303원 쌀로 치면 한 170가마 값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아까 진천의 만성부인의 또 이런 데서 기생 진치장이 이렇게 냈고 6월 1일 날 청주 회장이 이렇게 황석신부인이 5원을 이렇게 있고 청풍권이 또 반인 사람들이 143인이나 이렇게 참가해서 39원. 그리고 청풍군에서는 또 바로 우리가 제천시 청풍 호수가 있는 바로 그것이 청풍군에서 청풍부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청풍 김씨분들의 원 고향이 저기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상인들도 이렇게 해서 17월 81전을 했고 7월 1일 가장 그쪽에 있는 단양군에서도 이렇게 많은 마을이 참가해갖고 했고 8월 1일날 군대해상과 더불어 정리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충북에서는 좀 덜했지만은 급격히 감소했고 그렇습니다. 또 괴산군의 청안 면적이 청안군에서 청안군까지도 이렇게 110원씩 24개 마을에서 참가해갖고 했던 것입니다. 네. 8월 국책운동이 시작되고 6월에 바로 이준 열사가 해이급 미사 사건을 일으키고 7월 19일 해이급 미사 사건에 이어서 고종황제가 퇴위하는 사건이 있고 군대 해산 그리고 군대 해산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한제국군이 의병에 적극 참가해갖고 대거 정비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저 남대문 전투가 심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서울 대한제국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파주 쪽, 이천 쪽 그쪽에 정비의병을 후에 이제 1920년대에 들어갔고 이 기금을 그때 이제 국책부상 처리회라고 해서 각 부에 한 명씩 대표자를 해갖고 13명 선정해갖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중앙위원장이 이상재 선생 또 뭐 한용원 선생 그런 분들이 해갖고 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밀립자 설립운동을 시작해갖고 400만 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물론 400만 원 모금이라는 게 1907년하고 1923년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인플레이가 하도 많이 돼갖고 그랬는데 그때도 옥천군도 바로 옥천군 밀립자 기생회를 5월 하순에 해가지고 여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일부 기금을 이곳에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우리 국제보상운동이 바로 100년 후에 우리가 건모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IMF를
진 빚을 갚는데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민이 대동정신 그리고 유교가 굉장히 고루하다고 하는데 유교는 바로 질서의식이고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들이 남아갖고 바로 금모기운동도 성공했고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안정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유교의 질서의식 이런 것이 살아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국책보상동다. 요거는 이제 황성신문에 3월 3일 우리 3월 3일 우리 발기회를 한 것입니다. 취지서하고 보면은 바로 이제 3월 8일 발기회를 해서 취지서하고 결의사항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요 4월 4일 날 국책보상소를 바로 구읍에 구읍으로 추정되는 해창현 상점에 설치하고 5월 4일 날 국책보상소에서 총 모금한 것을 갖다가 대한매신보에 바로 보내서 205원 55전을 모금했다고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 국책보상 노후의 발기일 21일에는요 정도경 씨, 김종선 씨, 홍승로, 김춘근, 김익성, 정의경 여기서 정도경, 정의경 이런 분들은 연일경 씨 분들이고 김종성, 김익성, 성자 돌림은 바로 이제 청풍엽 씨. 또 이 홍승로나 맨 밑에 홍승창 이런 분들은 옥천의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1905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구, 김기현 씨는 옥천변장을 했습니다. 후에 김규성, 강경희, 정태우. 정태국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정종 시인의 아버님입니다. 그런데 50전을 그 당시에 50전이 큰 돈이에요. 보통 사람은 10전 내지 20전 했는데 정태우 씨는 50전을 했고 발기예요. 근데 정태우 씨는 아마 그 동생이나 집안 같습니다. 그리고 전흥교 이거는 이제 우리 옥천전 씨고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국책보상운동 취지서입니다. 그리고 발기인의 결의사항은 본 목적은 국책보상을 하기로 정한 그리고 국책보상 방법은 의무금을 이렇게 모아갖고 모집해서 하고 그리고 의금은 가격 돈이 고하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아갖고 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신문에 발표를 한다. 그리고 임시사무소는 바로 주는 내에 해창현 상표에 정한다라고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황성신문 4월 8일자에 보도가 됐습니다. 황성신문 3월 8일자 바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해갖고 한 5월달까지 근대 신문에 대한 옥천군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발견해갖고 그거를 신문사에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기였고 김존성, 김흥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잘못해서 정흥규입니다. 정태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죠. 네, 국책보상 5월 4일 날 황성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옥천군에 이제 총괄적으로 한 부분은 대개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발기인들 이규현, 정진영, 정규, 김정성, 정태국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읍내면은 바로 옥천읍이 군남 지역하고 수군이 이쪽은 이제 군동면인데 그걸 빼고 옥강리는 또 군서면 쪽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빼고서 바로 옥천읍 내에서 이렇게 62명이 참가를 해갖고 24원을 모금을 했고 거기서 부인들도 김소사 사인입니다.
김수사라는 분하고 송덕준, 이경호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네 분이 20전씩을 계획이요. 송시현 선생님께서 청동수 송변종 선생의 아들인데 그분께서 바로 5원, 송찬환도 뭐 고집안이신 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군서면 상중 하동리, 여기는 상중 하동리는 지금 없죠. 상중리, 하동리 여기는 있고 옛날에 또 중동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중 하동리를 합쳐갖고 31명이 참가했고 또 국원리 38명이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907년에 국원리가 확실한데 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게 잘못됐다 어땠다 조선 시대 때도 딱 지명이 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바꿨다 이러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국건리가 맞습니다. 이 말을 언론에서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괜히 논란을 일으켜갖고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국건리가 진짜 좋은 이야기인데 건이라는 건 수분 것자인데 그 건이라는 것은요 뭐 유건도 있고 또 탄건도 있고 또 표절하는 사람들이 건을 많이 써요. 그런 건데 이 착각을 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또 소정리 국민소설 44회 또 안남면의 외농막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한 분 하고 이렇게 해갖고 했고요. 청양리에서 또 마을에서 이렇게 했고 해갖고 11일이라고 하는데 옥천을 포함한 한 40개 정도가 참가를 해서 한 330명 정도가 이렇게 참가를 해서 255전. 돈이 이렇게 보너스 하면 안 맞아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구화가 있고 신화가 있고 역전이 있는데 토탈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황사기준문에서 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8월 달에 개들어서 가지고요. 옥천에서 이제 의병들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사진 보면요. 문정에 옥천 성당이 처음 1904년인가 이렇게 처음 생겼는데 6년이나 그 당시에 1907년에 일본군이 이제 도의나 청산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로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많이 왔어요. 일본군이 와갖고 가서 잠을 잘 곳이 없으니까 문정리 옥천 성당에 와갖고 그때 강로가 신부가 처음 첫 번째 신부였는데 신부님한테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 해갖고 바로 그러면 8분만 이렇게 주무세요 그랬는데 아니 30명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8분만 이렇게 주무시게 해서 나중에 심할수록 썼어요. 그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청산에는 소백산맥이 있어 우리 의배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그랬었고 22일 날 옥천에서 250명의 충돌 일본들은 도주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남부 지역이나 이쪽으로 되고 그 당시에 옥천군하고 청산군은 각각 행정구역이 달랐어요. 청산군, 옥천군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1914년에 옥천군하고 청산군이 합쳐져 갖고 옥천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보면은 저기 보은 원남까지 옥천에서 일본군이 도착해서 그 당시 1907년이니까 경부선이 1905년에 나와서 옥천은 여기 있기 때문에 또 대전이 가깝기 때문에 대전까지 와서 옥천으로 이렇게 와서 인부들하고 또 병참을 싣고 원암으로 가는 그리고 진걸로 전 판서 송도순 판서 집에 적한이라는 것은 도덕적인데 의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9명이 오셔갖고 그래갖고 납치해서 우수하게 나타났고 또 집을 수색해갖고 돈 같은 걸 가져가려고 하고 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풀어줬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송도순 판서의 집은 어디냐면 진걸 군복무장 선골이 진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뭐 2월 10일 날 이렇게 청산에서도 했습니다. 밀립자 기성에 여기서는 1923년 5월 3일 날 우리 옥천이 바로 조직이 되겠다 해갖고 오윤모, 박기영, 정성용, 이규현, 이은재, 송전 이분들이
바로 회원으로서 활동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부상과 관련된 발기인 중에서 바로 김종선 대한제국의 해양추사를 하신 바로 김종선 선생과 전흥규 참봉이 옥천군 독립운동과 관련해갖고 바로 김종성의 해양추사는 일종면에 김영기, 김형구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전흥규 참봉은 형의 손자인 의열투사관 전자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근대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사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옥천 독립당 김종성 등 수십 일 피체해갖고 요걸 다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게 신한민보라고 해서 1920년 4월 2일자 신한민보는 뭐냐면은 미국 네브래스카에서 발행하는 우리 한국 신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옥천 독립당 김종선 씨 등 수십일은 6일 전에 일경에 피착되어 처음에는 보훈경찰에 예선을 당하고 그게 대전으로 이수되었는데 그들은 왼발 악행과 부탁하여 고충물을 허해드려 국민과로 여러 차례 노했으며 아직까지도 예심이 종료되지 못하였더라라고 신한민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선 씨는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유학하는 김홍기 씨 숙부요 그 집이 옥천읍이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찾아보니까 김기웅 선생께서 그 조카 김형구 선생, 또 김홍기 선생이 바로 네브래스카 미국의 중부 미시피강의 중상류에 있는 농업지대인데 우리 한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1904년부터 한인들이 얼마나 갔느냐 하와이로 5,000명 그리고 미국 본토로 한 2,000명이다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하는데 네브래스카에 많이 갔었는 거예요. 김종성 선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착풍깁시시고 22세 손입니다. 김기웅 선생은 거의 한 조카뻘 전에 23세고요. 바로 천풍김씨로 추정이 되고요. 1968년 고종 5년에 옥천 구에서 출생했고 1939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자는 여심이고 호는 신혼입니다. 1901년 광목 5년에 대한제국 해영추사를 역임했습니다. 그 당시 추사가 가계도입니다. 바로 김수로 옥천에 천풍김씨가 처음 왔죠. 쭉 내려오셔갖고 이렇게 종격, 종도, 종서 어르신이 이렇게 있는데 김영구 선생, 제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왔는데 상당히 그 외교적인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후손들도 잘 있더라고요. 바로 이분이 바로 김영구 선생의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박용만 선생 함께 미주 독립운동을 주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홍기 독립운동가는 김종성 해운도사의 조카인데 친가의 족보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없고 아마 외가나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도 많은 후원도 했고 활동도 이렇게 한인 소년병학교에 이렇게 했습니다. 전교 참봉과 전자한 독립운동가 바로 전교 참봉께서는 이렇게 전자운동가의 작은 할아버지예요. 똑같이 축향이 64번지 또 전자한 독립운동가 축향이 64번지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대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셨는가 봐요. 이렇게 있고 거기는 일찍이 뭐 축향초등학교 앞에 혈서를 썼다. 담벼락에 조선 독립 만세 벽보를 붙인 여기 바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번 전자한 여사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 조선 총독 폭파 사건 뭐 이런 걸로 폭파 미수 사건 이런 걸로 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실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총독부 건물을 낙성 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10월 달에 폭파하려고 만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조선 총독도 낙성식 화려 온 주모자가 바로 점장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낙성식이 들어가면은 일제에 총독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여기로 전자한 의사한테 전자한 통일군가한테 아유 뭐 밀정이다 해갖고 이렇게 도고 씌운 그러한 것이 보인다. 일본 판사나 또 검사들이 저기 전자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 그건 독립운동가로 추정이 됩니다. 양식탁 선생한테 중국 남만주에서 바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양식탁 선생한테 가셔갖고 소개서를 갖고 북만주로 가서 그쪽에 독립운동과 같이 이렇게 의주를 해갖고 또 가해도 서울 가해도에 있는 뒷산까지 이렇게 와서 삽니다. 바로 그 동생 전영 씨는 정경, 이육사, 유치원 선생과 함께 국민지 동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해서 옥천은 임진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 때마다 옥천 군민은 나라 사랑을 하는 애국 운동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보상운동도 실질적 군복이가 아니냐. 또 앞으로 국제보상운동 관련해갖고 자랑비례도 하나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계승하는 국제보상운동을 계승하는 데 힘써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을 진행하시는 분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발표를 20분에 걸쳐서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무 힘이 없네요. 그냥 다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두 분 발표 들어보면 역시 왜 우리 옥천이 이렇게 예양의 고을이고 충결의 고을인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좀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중요한 거 한 말씀만 좀 하는 걸로. 예, 먼저 우리 민종규 선생님께서 우리 강대덕 선생님이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정규입니다. 제가 토론할 때 보면은 끝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문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몇 가지만 강 박사님께 확인하여 확실하게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규흥 선생님께서 1908년 3월쯤에서 상해로 망명을 하셔서 1909년 광동으로 가서 상해와 광동에서 진기미와 추로, 진영명 이 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신해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정보를 김규흥 선생님께서 맡을 수 있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 혁명에 가담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1운동 만세를 주선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뒤에서 도와서 성사시켰다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어요. 3.1운동 만세를 중국에 계시면서 어떻게 주선을 하셨는가, 또 임시정부 수립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은행을 2번 설립을 했어요. 그 은행을 2번 설립하는데 목표액이 10만 엔입니다. 10만 엔인데 실제 거출된 금액은 1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우츠노미야가 김규흥 선생을 해유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김기웅 선생님께서 우쭈노미에게 20만에서 30만 엔을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 돈을 과연 받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가 일정에 관한 강의를 주제로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쭈노미야가 쓴 일기와 일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지는 목적이 있어서 쓸 것이고 일기는 자기 생활을 쓰기 때문에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일정이었으면은 우쭈노미야를 만난 이후에 행적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의미는 뭐고, 또 밀정 노릇을 해가지고 임시 정부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그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가, 이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학문을 어렵게 한 언론에까지 나가서 김기웅 선생님이 밀정이었다고 보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게 했는데, 과연 우쭈노미야와 김기웅 선생님이 우쭈노미야의 회유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강 박사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답하시고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질문. 예, 제가 이제 지금 5가지를 여쭤봤어요. 첫 번째는 그 1908년에 간 걸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중국의 그 우두머리들하고 관계를 형성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일본 측 자료가 그래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걸로서는 우리 역사가들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제 그 범죄 선생님 그 일기가 있다든가 수행원으로 갔던 그 조카분이 써놓은 게 있다든가 뭐 그런 건데, 계속 일제의 감시하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 광왕자와 왕실하고 관계되면서 아까도 이제 국정원상에 얘기했지만 1907년 7월에 일본에 의해서 억지로 퇴위당합니다. 퇴위당하고 7월 말에 바로 군대가 해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군을 양성하라고 하는 무관 양성의 주문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칙령입니다. 그게 이제 특명을 받아서 그 돈이 4천만 원이 있으니 아청은행에 그거를 가지고 그런 그 무관을 양성해라고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바로 가자마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발표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위장하기 위한 걸로 해서 종이장사, 뭐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니까 우리 한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우수성은 뭐 자 알기 때문에 종이를 중국의 학자들에게 또 고관 대작들한테 대해줬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진생입니다. 진생로드, 일본은 실버로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실크로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아마 범죄 선생이 그러한 그 거물급들하고의 관계는 그런 걸로 위장돼서 미리 1905년 이후에 그러한 고급 관료들하고의 우리 이쪽의 왕실 관료들과 중국 관료들하고 미리 접촉이 있어서 아주 그러한 일본군의 그 감시를 틈타서, 그리고 바로 1908년 3월 달에 넘어온 걸로 일본에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쓸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역사는 근거 없이 소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미리 교류가 있었고 소통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고, 두 번째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국내 3.1운동밖에 모르는데, 이게는 중국 내에서의 3.1운동인데 중국에 그 거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해라든가 중경이라든가 광동이라든가 뭐 광동이 이제 광주라든가 이제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우리 조선 동포, 한국 동포들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그 특명에 의해서 뒤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 대한 3.1운동에 대한 걸로 혹시 이해하셨는지도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임시정부에도 자기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김기식, 그거를 제가 아주 통째로 책을 몇 권을 봤는데, 김기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자기 형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거는 바로 김규식이가 촌수가 있는 동생일 때 분명히 안창호한테 얘기할 때 편지 쓸 때에는 요번에는 복자로 쓰지만 다음에는 성도로 쓰니까 성도가 범죄 규자 혼자다 라고 거기다 단서를 써요. 그 다음에 갈 때는 그 다음에 또 진짜 영자다. 진짜 영자도 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의식은 일본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일지와 일기. 당연히 다르죠. 일기는 개인적인 거고요. 일지는 일본인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들어온 수집한 문서를 가지고 했던 것이 지금 나오는 그런 불령 문서에 나오는, 일본 문서에 나오는 것들은 그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다른데, 왜 우리가 3.1운동에 관련 3월 1일 날 그렇게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파고라에서 그런 만세운동을 한 거에 대한 우찌노미야 일기에는 없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 역사학자로서 이건 분명히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고 비판 의식을 가지고 사료를 봐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지는 당연히 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일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논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우찌노미야 따로의 일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일본의 입장에서 보고 쓴 거를 가지고 우리 측에서 그걸 이해한다? 그거는 비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정 파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정이 우남 계열, 이승만 계열, 그 다음에 도산 계열, 그 다음에 박용만 계열, 범죄 계열,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사례를 보니까 안창호하고 도산하고 국무총리를 그 좀 맡아주시오라고 제가 내무총장을 맡으니까 맡아주시오 하니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해요. 나는 임종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안창호 선생 밑에 있는 아주 A급 부하가 반대로 튀어나와서 범죄 쪽으로 갑니다. 그런 걸로 볼 때에는 임종의 계열이 너무 많은 그렇게 노선이 달랐다. 이게 독립 그 방책 자체가 바로 박용만하고 무장투쟁 노선하고 범죄 선생님은 같긴데, 범죄 선생님은 그 무장투쟁은 같지만 그게 우리 독립, 우리 조선인 가지고 한국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로 중국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몽골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상국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뭐 몽골을 가려고 해는 600만 우리 동포를 거기다 기지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관을 양성하고 독립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책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주회담에 가서 했던 것이 그런 논리였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파괴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거, 그 후에 나오는 행제가 볼 때에는 거기서 누구도 범죄 선생님을 밀정이라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신문에 났었죠. 독립신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 있을 때 당연히 아닌 것으로서 임종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해명 신문까지 냈고요. 다섯 번째는 우찌노미야의 뭐를 또 얘기했죠? 제가 적다 보니까 마지막에 못했는데 예, 다섯 번째. 박걸순 교수가 네. 그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범죄 선생님께서 우찌노미야에게 해유를 당한 것처럼 그래서 밀정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과연 범죄 선생이 그 타로에게 해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신가, 그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거는 제가 뭐 오랜 동안 우찌노미아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요번에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찌노미아는 우리 세계에서 정보가 앞서가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영사관 주재, 일본 영국 주재 일본 영사관의 무관으로 소자떼가 가가지고 1901년서부터 6년까지 있으면서 완전히 전보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보에 대한 건 학문적인 것과 실무적인 것 다 마스터하고 옵니다. 그리고 왔기 때문에 우찌노미아의 그런 정보에 대한 식견은 제가 볼 땐 일본에서 최고의 고급 관료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 사령관으로 보내면서 조선 사령관으로 와서 소자가 바로 이제 사단장을 해요. 그 소장이 별 하나입니다. 소장에서 중장이 돼가지고 별 2개예요. 중장으로 조선 사령관이 옵니다. 주차관 사령관으로 조선 사령관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2년 만에 대장 승진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마지막 1919년 10월 1일, 2일서부터 쭉 6번을 만나는데 그때는 마지막으로의 목표가 타겟이 범죄 선생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는 범죄 선생만 김상설로 하여금 우리 쪽으로 친일적으로 회유 작전에 성공한다면, 공작에 성공한다면 이거는 임시정부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파괴를 시킬 수 있다. 네. 그런 목적인데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그 범죄 선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도 삼략에 의해서 모든 병법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거기에 진영명이라든가 추라든가 진김이라든가 그런 손문이 그런 분한테 소장 직함을 줍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동도독부의 최고의 관직인데 그 기밀 문서를 다 맡겼어요. 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우리 김 이사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당 안간에 가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회고록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일기를 좀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여준다라면 우찌노미아 다로의 일기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임종이 파괴가 됐냐? 절대 안 됐어요. 거기에 관여 안 한 사람이 우당 이혜영 선생이고 박용만, 우성 박용만 선생도 거의 관여 안 합니다. 근데 우성 박용만 선생하고 노선이 같은데 왜 밀정으로 오해가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바로 우찌노미아 다로를 만나고 사이도 총독을 만나요. 이 범죄 선생님도 사이도 총독을 만납니다. 돈 거기서 하나도 안 받았어요. 100원에 대한 중고에 대한 거를 내가 보니까 그거는 우찌노미아가 대장으로 해가지고 12월 25일 첫 번째 공급을 받아요. 25일이 공급이더라고요. 거기서 700몇십 원을 받아가지고 100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장례 그런 조의금으로 보내는 거 보니까 10엔을 보냈어요. 10엔을 보냈으면 10엔의 10배는 우리가 요즘에 조의금을 보내는 걸에 10배.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교유를 하셨어요. 학교 선생을 하셨는데 그때는 표현이 교유인데 교유가 35엔, 그 다음에 교장이 40엔 등급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2배 정도. 지금 교장 선생님들 봉급의 2배. 그 다음에 아주 이 평민들에 대한 일반 그 노동자들에 대한 30엔. 고급 공무원들은 40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크지 않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보니까 정주영 그 사람이 황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왔다는 걸 찾아보니까 1919년이에요. 1919년에 70원에 황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 아버지 팔은 돈을 훔쳐가지고 내려온 그게 나와요. 정주영 그 기록에. 그래서 그 당시에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모노라고 하는 착물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때는 일본 복장을 사이에 붙지 않고 한볼감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 산 걸로 본다라면 그렇게 큰 돈이다 라고는 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왔다 간 걸 죽은 거고 여비 쪽으로 준 거고, 그때 같이 왔던 김상설이 5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오고 가는 편지에 대해서
돈이 왔다라고 왔다 주었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일기를 제가 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잠깐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발표하시는 걸 쭉 보셨겠지만 저도 중국 현지에 가서 중국에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국 교수들하고 상해 사범대학에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8회에 거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그 발제자 교수님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더욱 연구해서 김규웅 선생님이 떳떳하게 옥천의 독립운동가로서 크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하신 그 전순표 관장님의 옥천군 국채보상운동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옥천학연구소 소장님이신 유재 선생님 간략하게,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예, 유재철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히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는 빼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옥천의 3.1운동, 만세운동하면 온 마을이 박물관이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원면의 수목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찾고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전순표 관장님이 발표하신 국제보상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빨리 옥천군이 국제보상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천군 국제보상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네, 유재철 소장님 감사합니다. 옥천은 조선시대 충의 고장으로서 이끌어진 옥천군의 동국 18인인 조원 선생께서 또 송철 선생께서 바로 이곳에서 배출한 유적의 품목입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유교적 나라 사랑과 충분히 또 의리정신, 저리정신, 바로 그것이 애국심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깊고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옥천군 국제보상 단연 의무의 역사적 의의는 바로 옥천군은 조선시대 예로 기호성리학의 메카로 어느 지역보다 충분의식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국민이 함께 합심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은 전통적인 충의 고장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 사는 것이 바로 국제보상에서 일찍이 전국에서 선도적이며 중국에서는 최초로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숭고한 옥천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영 향토자연구 회장님. 네. 질문거리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아니 많이 없습니다. 예, 하나만. 예, 소개받은 옥천 향토자연구회 회장 이진영입니다. 옥천군 국제보상운동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간 큰 실패한 경제운동이라 생각해서 큰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의의가 있었고 또 전순표 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많은 사료를 뒤져서 잘 정리하고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뭐 질문 두 가지는 여기 지면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전순표 회장님께서 옥천성당 초대 신부님 홍루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전주교에서는 정확하게 틀린 건 아니고 홍병철 루카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루가는 그리스어의 발음이고 그리고 누가라고도 표현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신교에서 말하는 누가 복음할 때 누가, 그러니까 루카, 루가, 누가가 다 같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충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그 국제 보상 운동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대구에서 인쇄저겸 출판사인 광문사에서 그 부사장님 서상돈 부사장님과 사장님 김강재 이 두 분이 제의를 해가지고 시작된 건데 1906년도에 대한제국의 세출액이 1,396만 3천 원이고 1907년 대한제국 외채 총액이 1,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외채 총액이 1년치 국가 예산과 비슷한 엄청난 규모였음에도 알 수 있는데 대구 광문사 서상돈 부사장의 제의로 나타났듯이 2천만 동포가 석 달 동안 금연을, 그러니까 흡연 인구가 금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금연을 해서 20전씩 모으면은 3달을 모으면은 계산상으로 얼추 외채 총액인 1,300만 원에 달하는 모금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출발은 금연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온 국민 모두가 1인당 60전을 내야 갚을 수 있는 계산이 성립합니다. 민족신문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한 것으로 연구하셨는데, 선각자들이 국민에게 모금을 시작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자구책 마련이 우선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특히 당시 구한말 그 왕실의 사치가 굉장했고 또 국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한 그런 상황에서 언론들의 사명이 먼저 조정과 왕실의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께서 결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조선시대 역대 왕 중에서 또 황제도 포함하겠죠. 가장 좀 비겁하고 가장 좀 무능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임진왜란 때 선조왕과 그리고 뭐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종과 같은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위상을 갖다가 을사오적은 죽일 놈들이고 자기는 쏙 빠지고 이런 것은 최종 저거는 왕이 책임을 지는 건데, 왕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데, 왕은 괜찮고 이완용은 나쁜 놈이고 송병주도 나쁜 놈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1895년에 우리 운산광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3년에 옥천에도 광산이 있어서 기천명의 광부들이 와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운산광산을 이렇게 미국 사람한테 파는데 뭐 조금 돈 주고서 이렇게 팔았어요. 너무 터무니없게. 그랬는데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외교관들,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파티 이렇게 한 서너 번 하는 정도로 민비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그걸 다 날렸다는 거예요. 돈도 그 운산광산이 후에 1,500원 정도의 그런 부가가치가 있었는데, 즉 1,500만 원 부가가치 있으면 20만 원에 이렇게 팔았다는 것은 그런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파티 비용으로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날렸다는 거. 또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 이전에 보면은 전국에 33개 군현이 있었는데 군수는 만냥, 관찰사는 3만 냥 이렇게 해갖고 벼슬도 팔고, 또 대한제국 시대도 벼슬이 내탕금이었으니까 벼슬도 팔고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백성을 위하는 것보다는 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각각의 각 문정들은 또 자기들 종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유교적 사회에서 충분히 식이 남아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그래도 대동식이 있고 이래갖고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물론 처음 생각해서 다 갚을 줄 알았지만은 좀 침소봉대한 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정신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오늘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정신이 아닌가 앞으로 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전수표 관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발제해 주신 분과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발표 중에 보면은 국채보상운동이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 그 IMF 위기 때 다시 재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교훈을 찾고 그런 과오나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경계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발제와 토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간이 끝난 다음에 좀 개별적으로 좀 나눠주시고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천은 우리 고장은 역시 그 문양과 또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으로 제8회 그 옥천 독립운동 그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오늘 학술 세미나 행사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장과 발제,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8회 옥천 출신 독립운동 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